혜주가 이혼을 결심하자 예상 밖으로 시어머니가 통장을 내밀며 남편을 거지로 만들어라 말하며 함께 싸워줍니다. 남편의 바람과 재산 이전 진실이 드러나고 혜주는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증거를 모으고 소송에 나서 최종적으로 모든 재산을 되찾고 이혼 승소합니다. 배신한 남편과 바람녀는 처참한 벌을 받고 혜주는 시어머니와 함께 오래 꿈꾸던 핸드메이드 카페를 차려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배신 속에서 찾은 시어머니의 진정한 관심과 혜주의 용감한 반격이 만들어낸 행복한 결말. 함께 느껴보시겠어요? 저녁 식탁에서 김치찌개가 뜨거운 증기를 내뿜고 있었다. 남편 민준이 스마트폰 화면만 쳐다보며 젓가락으로 밥을 넣는 모습을 보니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민준아, 이혼하자. 말이 나온 순간 식탁의 온기가 갑자기 식어버렸다.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썹을 찌푸리며 뭐라고? 장난이냐? 라고 말했지만 그 표정에는 아무런 진지함도 없었다. 그는 늘 이렇다. 내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걸 장난으로 치부한다. 나는 장난이 아니야. 정말 이혼하려고 해? 다시 강조하자. 민주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왜 갑자기? 내가 또 뭔 짓궂은 생각을 해? 이혼하면 넌 어떻게 살아가? 넌 나 없인 못 살아. 라고 우스꽝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태도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일어섰다. 시어머니는 평소엔 차분하고 말이 적었어서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할지 궁금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손을 꽉 잡고 방으로 끌고 갔다. 엄마, 뭐 해요? 갑자기 일어난 일에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지만 시어머니의 손길은 단단했다. 방 문을 꽉 닫고 시어머니는 서랍을 급히 열어 무언가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그 봉투를 내 앞에 내밀며 혜주야. 이거 우리 집 통장 다야. 라고 말했다. 내 눈을 의심했다. 통장 여러 개가 봉투 안에 꽉 차 있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재산 관리는 남편과 함께 했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이 모든 통장을 내게 주는 건 무슨 뜻인가? 엄마, 이거 왜? 이혼증 받는 날에 내 남편을 거지로 만들어버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눈빛은 매우 단호했다.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남편은 그의 아들인데. 엄마, 민준이는 당신의 아들잖아요. 왜? 아들이라고 뭐해? 저 놈이 너를 속이고 이 집을 망치려고 하잖아. 시어머니가 통장을 더 강하게 내밀며 목소리를 높였다. 혜주야, 너는 너무 순진해. 저 놈이 오래전부터 안 좋은 짓을 하고 있었어. 이 통장들은 내가 몰래 모은 거야? 내가 이혼해서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그리고 저 놈이 잘못한 짓에 대한 벌을 받게 하려고. 문서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항상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있었고 남편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 그동안 나는 시어머니가 단순히 시어머니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이었다. 엄마,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갑자기 솟아났다. 알려줬어도 너가 이혼을 결심하지 않을 줄 알았어. 하지만 오늘 너가 직접 이혼을 말하니 이제는 나도 나서야겠다. 시어머니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걱정 마. 엄마가 내 편이야. 저 놈이 내게 한 상처 꼭 갚아줄게. 통장을 손에 쥐고 시어머니의 단호한 눈빛을 보니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게 아니라 남편이 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방 밖에서 민준이 뭐 하고 있냐? 식사 끝났어.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그의 소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손에 쥐고 있는 통장들이 무겁지만 동시에 복수를 위한 힘을 주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와 함께라면 이혼 소송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손이 내 어깨에 가볍게 머물렀다. 방 밖에서 민준이 또다시 혜주아, 뭐 하는 거냐?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시어머니는 그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작년 여름, 너가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부터야 내 귀를 의심했다. 작년 여름엔 아버지가 아파서 2주 동안 간호했는데 그 기간에 뭐가 생긴 건가? 엄마, 뭐라고요? 저 놈이 그때부터 한 여자랑 연락을 계속했어. 나는 한번 그의 스마트폰을 뒤져봤는데 사랑스러운 문자랑 사진이 가득 찼어.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 여자는 그의 직장 동료야. 이름은 지민이라고 해. 너는 평소에 너무 바빴어서 눈치채지 못했지? 내 머리가 깜짝 멈췄다. 지민, 그 이름이 익숙했다. 민준이 종종 팀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불렀다고 말했던 여자였다. 그때마다 별 생각 없이 넘겼는데 그녀가 바로 그 사람이었나? 그리고 재산이야. 시어머니가 통장 봉투를 살짝 흔들었다. 이 통장들은 내가 예전부터 저축해둔 개인 재산이랑 우리 집 공동 재산에서 몰래 분리해둔 거야? 저 놈은 작년부터 자주 은행에 가서 큰 금액을 인출했어. 처음엔 사업 투자라고 속였는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지민에게 집을 샀다고 해. 심장이 아찔하게 뛰었다. 민준이 매달 회사 이익이 안 좋아라고 말하며 용돈을 줄이던 건 그냥 거짓이었나. 엄마는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눈물이 다시 주룩 떨어졌다. 나도 속고 있었어. 저 놈이 엄마. 이 돈으로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드릴게라고 속여서. 문서하지만 지난달 지민이 저희 집 앞에서 민준을 만나 이제 결혼하자고 외치는 걸 봤어. 그때야 비로소 모든 걸 깨달았지? 시어머니가 내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혜주야, 너는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라 이런 걸 감당 못해. 하지만 저 놈은 너를 이용했어? 이혼은 해야 하고 그의 잘못을 책임지게 해야 해. 그렇다면 재산 이전은?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 완전히 이전하지는 못했어. 저 통장들에는 우리 집 주요 자산이 남아있고 지민에게 준 집도 명의가 아직 민준이야. 이제 우리가 빨리 행동해야 해. 시어머니가 통장을 다시 내밀며 이 통장들을 이용해 은행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를 고용해. 저 놈이 내게 준 아픔을 2배, 3배로 갚아줘야 해. 방 밖에서 민준이 문을 두드렸다. 혜주, 엄마, 문 좀 열어.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 시어머니는 눈을 날카롭게 뜨고 하지 마. 지금 나가면 모든 게 망할 뻔해. 라고 말했다. 내 손에 통장이 더욱 무거워졌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분노가 더 크게 솟아났다. 민준이 나를 속였고 시어머니가 나를 지켜줬다. 이혼은 필수고 복수는 약속이었다. 엄마, 알았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이 한 짓 꼭 갚아줄게. 시어머니는 웃으며 내 손을 꽉 잡았다. 방 밖에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됐지만 우리의 마음속은 이미 복수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방문 틈 사이로 민준에게 혜주가 속쓰러워 누워있어 너는 먼저 자라라고 말하며 견제했다. 문밖에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고 민준이 불쾌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점차 멀어지자 시어머니는 급히 이제 빨리 가. 아침 은행이 문 열리자마자 들어가야 해라고 말했다. 나는 통장 봉투를 안에 넣은 가방을 꽉 쥐고 시어머니가 준 은행 주소지를 외워두었다. 엄마, 혹시 민준이 은행에 갈까봐 불안이 뒤섞였다.
시어머니는 아니야. 저 놈은 아침에 늦잠 자는 걸 좋아하잖아. 10시까지는 안 일어날 거다. 너는 9시에 은행 앞에 도착해서 내가 미리 연락해 둔 김 부장님을 찾아. 라고 말하며 내 손에 작은 명함을 쑥 웃었다. 아침 8시 반. 나는 버스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쳐도 심장에 뛰는 속도는 식지 않았다. 가방 안의 통장들이 마치 증거를 외치는 것 같았다. 은행 문이 열리자 나는 급히 안으로 들어갔고 정보데스크에 김 부장님을 찾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직원이 안내해준 방에 들어가자 중년 남성이 일어나 인사를 했다. 혜주 씨네요. 박할머니, 시어머니 성함께서 미리 연락해 주셨어요. 김 부장은 친절하게 말하며 이리 앉아. 문서라고 지시했다. 나는 통장들을 꺼내며 이민준 씨의 계좌 흐름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지민 씨에게 이체된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어요.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켰다. 박할머니가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셨어. 공동재산 확인 권리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귀에 또렷했다. 몇 분 뒤 화면에 민준의 계좌 내역이 쭉 펼쳐졌다. 눈을 뗄 수 없었다. 지난 1년 동안 매달 15일마다 300만 원씩 지민의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명확했다. 작년 10월엔 한 번에 5천만 원을 이체한 거래 내역도 보였다. 이 5천만 원은 아마 지민 씨에게 집을 샀을 때 사용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해당 금액으로 부동산 매매 기록이 확인됩니다. 김 부장이 프린터를 돌리며 말했다. 종이가 나오는 속도를 기다리며 내 손이 점차 굳었다. 이 모든 게 진실이었다. 민주는 나를 속여온 게 아니라 완전히 이용해온 것이다. 프린터가 멈추자 나는 거래 내역을 꽉 쥐었다. 종이가 손에 베일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분노와 복수의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김 부장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어나 경례하며 말했다. 이 증거로 충분해요. 혹시나 추가로 필요한 게 있다면 박 할머니를 통해 연락해 주세요.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고 가방에 증거를 넣고 은행을 나갔다. 밖에는 햇살이 쨍했지만 내 마음속은 이미 겨울보다 차갑다.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다. 민준에게 이 증거를 내밀 때 그가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상상하며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 가방 안의 증거들이 무게감을 드러냈다. 문을 열자마자 민준이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놓고 날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 의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어디 갔어? 아침부터 안 보이더니? 그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지만 자신감이 부족해 보였다. 나는 가방을 거실 테이블에 내려놓고 시장에 좀 갔다 왔어. 라고 가볍게 대답했다. 하지만 민주는 그런 나의 말을 믿지 않았다. 시장. 그럼 왜 은행 카드 사용 내역이 나왔어? 그는 스마트폰 화면을 내 앞에 내밀었다. 화면에는 내가 김 부장님과 만났던 은행의 이름과 사용 시간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심장이 살짝 떨렸지만 이제는 겁낼 시간이 아니다. 은행에 갔다는 게 뭐 문제야? 우리 집 통장 좀 확인해 본 거다.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민준이 갑자기 일어나며 확인? 뭘 확인해? 내가 이혼을 말한 뒤부터 이상해. 문서는 그냥 돈 좀 챙겨가려는 거지? 그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돈. 민준아. 내가 말하는 돈이 뭐야? 나는 미소를 짓고 물었다. 그의 반응이 예상대로였다. 이 집은 내가 벌어서 산 거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이혼하면 넌 맨몸으로 나가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민준이 폭발하려는 듯이 소리치며 내 어깨를 밀쳤다. 그의 힘이 세게 느껴졌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벌어서 산 거? 그래. 나는 가방에서 은행에서 받은 거래 내역 프린트물을 꺼냈다. 그럼 이게 뭐야? 매달 300만 원. 작년엔 5천만 원을 지민 씨에게 보낸 거? 프린트물을 민준의 앞에 내밀자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이건 뭐? 너는 어디서 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속이고 우리 집의 돈으로 다른 여자에게 집까지 샀다는 거? 나는 프린트물을 테이블에 내리며 더 크게 말했다. 내가 회사 이익이 안 좋아라고 말하며 용돈을 줄이던 건 그냥 지민 씨에게 헌납하려는 거였어? 그리고 이 집, 정말 내가 혼자 벌어서 산 거야?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저축해 둔 돈, 우리가 함께 벌어온 공동 재산도 포함된 거 아니야? 민준이 입을 벌리고 말을 하려다가 아무 말도 못했다. 그의 눈을 보니 패닉에 빠진 모습이었다. 맨몸으로 나가? 민준아, 내가 좀 이상해. 이혼하면 내가 해야 할 거는 내게 배상하는 거지?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나는 상처를 입었어. 그리고 법원에 가면 이 증거로 인해 내가 과실자가 되고 모든 재산을 나에게 양도해야 할 거야. 나는 민준의 눈을 직접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뒤로 물러나며 의자에 앉았다. 아니, 그건 오해야. 지민이는 그냥 동료고 그 돈은 동료. 5천만 원을 동료에게 준다? 그럼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민준의 얼굴에 황당함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이제 그는 나를 속일 수 없고 위협할 수도 없었다. 이건 잘못됐어. 우린 잘 이야기해보면 안 될까? 이혼은 이제 와서 이야기할 거 없어. 이혼은 확정이야. 나는 가방을 다시 메고 방으로 갔다. 민준이 뒤에서 혜주아, 기다려. 라고 외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첫 번째 반격 성공. 이제는 그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다. 다음은 변호사를 찾는 일이었다. 변호사 연락처를 적어놓은 종이를 손에 쥐고 방에 앉아있을 때 현관문 벨이 시끄럽게 울렸다. 민준이 아직 거실에서 침묵하고 있을 텐데 누가 오는 건지 의아했다. 문을 열자마자 젊은 여자가 앞발을 내디뎠다. 새하얀 코트에 단발머리. 정확히는 지민이었다. 혜주 씨네요. 그녀는 입가에 미소를 짓지만 눈빛은 거칠었다. 민준이 오빠랑 이혼하라고? 그만해요. 오빠는 이미 나랑 함께 할 거예요. 내 심장이 일부러 뛰지 않았다. 당신이 왜 여기 왔어요? 이 집은 제 집이에요. 혜주 씨. 속이 안타깝네요. 오빠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책임감 때문에 같이 살았을 뿐이에요. 지민이 내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며 이혼하셔서 오빠랑 평화롭게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럼 오빠가 적당히 배상금도 주고. 배상금. 나는 웃었다. 당신이 내가 받은 5천만 원. 매달 300만 원보다 적을 거야? 지민의 얼굴이 살짝 찌푸렸다. 그건 오빠가 자발적으로 준 거예요? 혜주 씨는 그냥 정신 차리고 이혼하세요. 안 그러면 오빠가 당신에게 안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녀가 손을 짚고 위협했다.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걸어왔다. 안 좋은 말. 어떤 안 좋은 말이야. 이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고 거칠었다. 지민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엄마님이라고 당황스럽게 말했다. 내가 내 아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산 집 주소, 은행 이체 기록, 심지어 카톡 대화 내용까지 다 있어. 시어머니가 내 손에 든 프린트물을 받아 지민 앞에 내밀었다. 이거 다 보고도 당당하게 이 집에 와?
너 때문에 혜주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내가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속였는데 애초부터 민준이랑 정관계였잖아. 시어머니가 지민의 팔을 꽉 잡았다. 오늘 이 집에서 나가?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 사기죄로. 알겠어. 지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아니, 그건 오빠가. 그만 핑계대. 이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가면 너도 함께 책임져야 해. 나는 시어머니 옆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당장 나가. 안 그러면 이 증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다 보여줄 거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직장 동료들, 친구들에게 다 알려줄게. 지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오빠가 왜 이렇게 해? 라고 중얼렸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빨리 나가. 라고 소리치자. 그녀는 겁먹어서 급히 현관문을 열고 도망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이런 인연. 정말 대담하다라고 속삭였다. 나는 가방에 증거를 다시 넣으며 입가에 미소를 떴다. 두 번째 반격 성공. 이제 지민도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 다음은 변호사와 만나 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일이었다. 지민이 도망가고 나서 시어머니가 이제 변호사 만나야 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하며 명함을 건네줬다. 김영호 변호사님. 이혼 소송에 정통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나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즉시 전화를 걸었다. 운 좋게도 당일 오후에 상담이 가능했다.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김 변호사는 중년 남성으로 차분하면서도 눈빛이 날카로웠다. 혜주 씨. 제출해주신 증거를 봤는데요. 그는 은행 거래 내역, 카톡 대화 스크린샷, 지민이 산 집의 부동산 기록을 쭉 훑어보며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민준 씨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요. 공동재산 이전 시도, 배우자 외의 이성과 관계 유지. 이 두 가지가 확실히 증명됐으니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심장이 안도감을 느꼈다. 그럼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민준 씨가 공동재산을 불법적으로 이전하려 한 행위가 증명됐으니 법원에서 모든 재산을 혜주 씨에게 양도하거나 상당 부분을 배상하도록 판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민 씨에게 준 5천만 원과 매달 이체한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김 변호사가 손으로 눈썹을 쓴 뒤 이혼 소송 신청서를 작성하겠습니다. 혜주 씨는 민준 씨에게 소송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시겠어요? 네, 직접 전달하겠어요. 그날 저녁, 소송 신청서와 증거 목록을 들고 집에 돌아왔다. 민준은 거실에서 술병을 쌓아놓고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붉어있고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어디 갔어? 그는 목소리를 떨리며 물었다. 나는 소송 신청서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이혼 소송을 제출했다. 이건 통지서야. 민준이 신청서를 쳐다보자 술병을 떨어뜨렸다. 이건 뭐? 너 정말 함부로. 내가 다른 여자에게 돈을 줘서 집을 샀을 때, 나를 속여왔을 때는 뭐라고 불러? 정당한 행동이야. 나는 의자에 앉아 말했다. 김 변호사님을 고용했고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 내가 한 짓을 법원에서 증명할 거다. 민준이 갑자기 일어나 신청서를 찢으려 했지만 나는 빨리 손으로 막았다. 하지 마. 이건 복사본이야. 본문은 이미 법원에 제출됐어. 그의 눈에 분노가 격렬하게 타오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혜주아, 용서해. 나는 잘못했어. 지민이 나를 유혹했어? 이혼하지 말자. 앞으로 너만 사랑할게. 그가 울며 내 다리를 붙잡았다. 이제 와서 용서를 바래? 너가 속여온 1년. 나는 어떻게 견뎠는지 알아?
나는 그의 손을 떼고 일어났다. 내가 지민에게 준 돈, 우리 집 재산, 그리고 나에게 준 상처. 이 모든 걸 책임지고 받아들여야 해. 소송 통지서는 받았으니 법원에서 만나자. 민준이 해주아. 기다려. 너 없이 못 살아. 라고 외치지만 나는 방으로 갔다. 문을 닫고 소리 없이 웃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였다. 소송이 시작됐고 민주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이다. 다음은 법원에서의 판결을 기다리는 일이지만 나는 이미 승리할 자신이 있었다. 시어머니의 지원과 충분한 증거, 그리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에서 꼭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소송 통지서를 전달한 뒤 민준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다. 그는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돌아오며 집에 있을 땐 계속 전화를 받고 걸었다. 그의 얼굴엔 늘 긴장감이 깔려 있고 눈망울은 홍조를 띠고 있었다. 엄마, 민준이 요즘 너무 이상해. 아마 남은 재산을 이전하려고 하는 것 같아. 저녁 식사에서 시어머니에게 속삭였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꼽고 알고 있어. 나도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 라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일찍 나갔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이제 행동해야 해. 너랑 같이 은행에 가자. 라고 말하며 갑자기 일어났다. 엄마, 지금. 민준이, 그 놈은 지금 당장 은행에 갔을 거다. 남은 돈을 지민에게 보내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려고. 시어머니가 가방을 메고 빨리. 김 부장님께 미리 연락했어. 우리는 급히 버스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다. 김 부장님은 이미 은행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 할머니, 혜주 씨, 민준 씨가 10분 전에 들어왔어요. 대형 금액 인출을 요청했지만 저는 계좌 확인이 필요하다고 늦추고 있습니다. 김 부장은 급히 우리들을 안내했다. 특별실로 들어가자. 모니터에서 민준이 직원에게 심술적으로 말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김 부장님, 이제 계좌 동결해주세요.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네, 박 할머니. 하지만 동결하려면 법원의 임시 처분 명령이 필요한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지금 당장 동결해.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책임지겠어. 시어머니의 눈빛이 매우 강렬했다. 김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컴퓨터를 켰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몇 분 뒤, 김 부장이 완료했습니다. 민준 씨의 모든 계좌를 동결했고 부동산 명의도 임시로 보호 처리했어요. 이제 그 어떤 이체나 인출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다. 내 심장이 크게 뛰었다. 성공했다. 민준이 재산을 이전하는 걸 막았다. 그때 특별실 문이 열렸고 민준이 화가 난 얼굴로 들어왔다. 김 부장, 왜 인출을 안 해? 내 돈이잖아. 그가 소리치다가 나와 시어머니를 보고 순식간에 입을 다물었다. 엄마, 혜주, 너희들 왜 여기? 내가 왜 여기야? 남은 재산을 또 지민에게 주려고?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 이제 그만해.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고 부동산도 보호했어. 너는 이제 아무것도 옮기지 못해.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다리가 떨렸다. 엄마, 당신이 왜 이렇게 해? 저는 당신의 아들잖아. 아들이라고 뭐해? 너는 혜주를 배신했고 이 집을 망치려고 했어? 이 정도는 벌이야?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너의 모든 재산은 혜주에게 보호될 거다. 민준이 갑자기 나에게 달려오려 했지만 김 부장이 그를 막았다. 민준 씨, 진정하세요. 이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민준은 아니. 이건 부당해.
내 돈을 돌려줘. 라고 소리치며 발을 구르지만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세 번째 반격 성공. 이제 민주는 아무 재산도 옮기지 못했고 모든 건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 혜주야, 이건 너의 잘못이야. 민준이 울며 말했지만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이제는 그의 감정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계좌 동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시어머니가 이제는 저 놈의 명예도 갚아야 해. 라고 말하며 의자에 앉았다. 그의 회사 동료들, 친지들에게 다 알려줘. 저놈이 어떤 인간인지 세상에 드러내야 해. 시어머니의 눈빛에 결연함이 느껴졌다. 나도 그 생각에 동의했다. 단순히 재산을 돌려받는 것만으로는 모자랐다. 민준이 나에게 준 상처는 그의 명예를 잃는 것만큼이나 큰 벌이 아니었다. 엄마, 민준이 회사 주소랑 동료들의 연락처를 어떻게 구할까요? 나는 의문을 제기했다. 시어머니는 서랍을 열어 민준의 옛 노트북을 꺼냈다. 이거 봐. 저놈이 회사 인력부 연락처랑 팀장님의 이메일 주소를 적어놨어. 예전에 나한테 텀무용으로 필요해라고 빌렸다가 안 돌려줬는데 이제 다행이야. 시어머니가 노트북을 내게 건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김 변호사에게 상담했다. 이 증거를 민준 씨의 회사에 제출해도 되나요? 네. 합법적으로 그의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직원의 윤리 위반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답변을 받고 나는 결심했다. 오후에 민준의 팀장님과 인력부에 각각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이민준 씨의 직장 박부적절 관계 및 재산 이전 증거 제출이었다. 내용에는 지민에게 돈을 이체한 은행 기록, 카톡에서 사랑스러운 대화를 주고받는 스크린샷, 지민이 산 집의 부동산 등기부 사본을 첨부했다. 이민준 씨는 결혼 중인 상태에서 동료인 이지민 씨와 관계를 유지하며 부부 공동 재산을 불법적으로 이전했습니다.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그와 동시에 시어머니는 친지들에게 연락했다. 민준의 큰 아버지인 삼촌이 가장 정의감이 강해서 먼저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민준이 큰 잘못을 했어. 혜주를 속이고 다른 여자에게 돈을 줘서 집까지 샀어. 이제 이혼 소송도 제출했고 재산도 동결시켰어. 시어머니가 증거를 사진으로 보내자 삼촌은 격분했다. 이런 못된 놈. 우리 가족의 명예를 망쳤다. 하루 뒤 효과가 나타났다. 민준이 회사에서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는 거칠고 혼란스러웠다. 혜주, 문서 너는 내 회사에 뭐라고 보냈어? 팀장님께서 나를 불렀고 인력부에서도 조사받고 있어. 그가 소리치며 분노했다. 내가 뭘 보냈어? 사실이야. 내가 한 짓을 다 보여줬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제 회사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 윤리 위반으로 해고될지도 몰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망친 거야.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거다. 전화를 끊었을 때 시어머니가 웃으며 잘 됐어. 삼촌이 가족 그룹에 증거를 다 올렸어. 이제 모든 친지들이 알고 있어. 가족 그룹을 보니 여러 사람이 민준이 정말 이렇게 못됐어? 혜주가 참 억울했다. 이런 아들은 버려야 해라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다. 저녁에 민준이 황급히 집에 돌아왔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옷차림도 어수선했다. 혜주, 엄마,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해? 친지들에게 내 얼굴을 박살냈어. 그가 거실에서 소리치며 물건을 던졌다. 시어머니가 일어나 억울해?
혜주가 더 억울했어. 내가 속여온 1년 동안 혜주는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봐.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명예도 없고 직장도 위태로워졌지? 이것이 너의 잘못에 대한 벌이야? 민준이 무릎을 꿇고 엄마, 혜주, 용서해.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할게. 그냥 명예만 되돌려줘. 그가 울며 말했지만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방으로 갔다. 창밖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떴다. 4번째 반격 성공. 민주는 이제 사회적으로 죽었다. 회사에서 해고될지도 몰라고 친지들로부터도 버려졌다. 이제 남은 건 법원에서의 최종 승리뿐이었다. 법원 개업일이 정해졌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가 나에게 검은색 정장을 입혀줬다. 오늘은 당당하게 갈 거야. 너는 결백하고 저 놈이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김 변호사도 함께 왔고 법원 앞에서 걱정 마. 증거가 충분해서 절대로 이길 거야. 라고 격려해줬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민준이 지민과 함께 서 있었다. 문서지민은 검은색 옷을 입고 얼굴을 숨기려는 듯 했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민준은 갈색 정장을 입었지만 얼굴이 허해지고 눈밑엔 검은 자국이 깊게 박혀 있었다. 회사에서 잠정복직 정지 통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로 처참해 보였다. 재판이 시작됐다. 김 변호사가 은행 거래 내역, 카톡 대화 기록, 부동산 등기부 사본, 민준의 직장에서 받은 윤리 위반 조사 결과를 하나씩 제출했다. 이 모든 증거는 이민준 씨가 배우자인 혜주 씨를 배신하고 부부 공동재산을 불법적으로 이전했음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민준은 그건 지민이 나를 유혹했고 돈은 빌려준 거다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지민은 민준 씨가 나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돈을 자발적으로 줬어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서로 핑계를 돌리자 재판장님의 눈빛이 점차 차갑게 변했다. 이민준 씨, 혜주 씨와 결혼관계 지속기간 동안 이지민 씨와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재판장님이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인정합니다. 라고 작게 말했다. 그리고 공동재산을 이지민 씨에게 이전했다는 사실도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후 시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섰다. 혜주는 우리 집에 와서 항상 착하게 살았어. 민준이 외로워할 때나 힘들 때 항상 곁에 있었는데 저 놈은 그런 혜주를 배신했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 통장들은 내가 혜주를 위해 모은 거고 민준이 재산을 이전하려는 행위는 나도 목격했어. 라고 증언했다. 재판이 끝나고 심리 기간을 거친 뒤 최종 판결이 나왔다. 재판장님은 이민준 씨가 배우자 배신 및 공동재산 불법 이전으로 인해 혜주 씨에게 중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음을 인정한다. 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혼을 허가하며 모든 부부 공동재산, 주택, 차량, 예금, 은 혜주 씨에게 양도한다. 이민준 씨는 혜주 씨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며 이지민 씨에게 이전한 재산도 혜주 씨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판결이 내려진 순간 나는 눈물이 솟아났다. 시어머니가 내 어깨를 꽉 안아줬다. 잘 됐어. 혜주야. 이제 평안해질 거야. 민주는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아니, 이건 안 돼. 내 모든 게 없어졌어. 지민도 눈물을 글썽이며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건 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김 변호사가 혜주 씨, 승소하셨어요. 라고 말하며 환한 미소를 짓자 나는 웃었다. 오랜 싸움이 끝났고
나는 이겼다. 민주는 모든 재산을 잃고 거지가 됐고, 지민도 받은 돈과 집을 모두 돌려줘야 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한 잘못에 대한 맞는 벌이었다. 법원을 나올 때 민준이 혜주아, 용서해 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이제 그는 나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다. 법원을 나온 뒤 시어머니와 함께 카페에 들렀다. 햇살이 카페 창문을 통해 비쳐오고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오랜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마음 편해졌어? 시어머니가 내 손을 꽉 잡았다. 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이 모든 건 시어머니 없이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민준이 남긴 물건을 정리했다. 그의 옷들, 휴대폰, 사무용품들은 모두 박스에 넣어 경찰서에 맡겼다. 그 놈이 와서 찾을지 몰라도 우리 집엔 그의 흔적 하나도 남기지 말자. 시어머니가 박스를 나르며 말했다. 집을 정리하니 마음도 차분해졌다. 이제 이 집은 나와 시어머니의 공간이었다. 한 달 뒤 지민이 받은 5천만 원과 집이 모두 나에게 반환됐다.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부동산 명의 변경도 완료했다. 이제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어. 너가 원했던 일을 해보는 거야? 시어머니가 나에게 말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작은 수제 카페를 차리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결혼 후 민준의 가정주부로만 있어라는 말에 포기했었다. 엄마, 정말로 해도 될까요? 왜 안 돼? 이제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해. 시어머니의 격려로 카페 준비를 시작했다. 이전에 민준이 내놓은 보조금으로 동네의 조용한 건물을 임대했다. 시어머니도 매일 같이 와서 도와줬다. 벽을 하얗게 칠하고 나무 탁자를 사고 창문에 꽃을 장식하는 과정에서 매일이 즐거웠다. 친구들도 와서 도와주고 가족 그룹에서는 혜주가 잘할 거야 라는 응원이 쏟아졌다. 2달 뒤 카페 해의 꽃이 문을 열었다. 이름은 시어머니가 지어줬다. 혜주의 해, 마음의 꽃. 너의 마음이 이제 꽃처럼 활짝 피어나길 바란다.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주변 주민들, 나의 친구들, 심지어 시어머니의 친지들도 와서 격려해줬다. 나는 직접 만든 케이크와 커피를 내놓고 손수 만든 귀걸이와 목걸이도 진열했다. 혜주 씨, 커피 정말 맛있어요. 이 귀걸이 너무 예뻐요. 살게요. 손님들의 칭찬이 계속됐다. 시어머니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며 웃었다. 이제 이런 모습이 정말 내 모습이야. 저녁 카페를 닫고 시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노을이 아름다웠다. 엄마,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나도야. 이제 우리 2명만 평안하게 살자. 어느 날 카페에 한 여자가 왔다. 친근하게 웃으며 혜주 씨, 기억나요? 작년 시골에서 만났어요. 그녀는 시골 할아버지 댁 주변에 사는 사람이었다. 혜주 씨가 이혼해서 카페 차렸다고 들었어. 정말 축하해요. 저번에 봤을 땐 너무 슬펐는데 이제 웃고 계시니까 다행이에요. 문서 그녀의 말을 듣고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는 걸 느꼈다.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 카페를 차리고 저녁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는다. 민주는 이제 아무 소식이 없다. 소문으로는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지민과도 헤어졌으며 빚 때문에 도망갔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나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내 삶에는 시어머니,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카페가 있었고 이것으로 충분했다. 카페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동네 풍경이 아름다웠다. 이전에는 슬픔과 눈물로 가득 찬 삶이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차가운 물을 마시라고 건네며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야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고 웃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삶이었다. 새로운 시작. 정말로 속 시원하고 행복했다.